려고 하고 계시고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고 다만 복원해야 될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혼란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누군가가 이거를 활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 온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스피커가 작은지 이게 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특히 재래식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요. 저는 정청래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하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구하지 않고 가요. 정청래 대표가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방송개혁 입법할 때인데요. 저는 당대표가 새로 되시고 방송개혁 입법을 서둘러 주시고 내용도 같이 논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요. 제가 과방위원장이니까 이 법을 과방위원들과 법사위와 그리고 특히 청와대와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최종안을 만드시고 보고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청와대와 조율할 수 있는 최대한을 조율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인데 정 대표도 저도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주 기자가 말씀하신 집권 1년 차라 더 문제다. 저는 그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적이 없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다 저기 설명하신 것도 맞고 한데 어제 퇴임사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퇴임사에 대해서 본인이 쓴 거예요. 직접 제가 아침에 갔더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퇴임사는 언제 준비했냐고 하니까 밤늦게부터 어제 아침에 본인 직접 쓰고. 그런 거 쓰는 걸 좋아해요. 아,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저도 어제 칭찬해드렸는데 잘 쓰시는데 저는 퇴임사를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연락 와가지고 한 얘기가 퇴임사 얘기가 울림이 좀 있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저도 역시 그랬는데 네. 저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 그 토양 자양분 위에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 정청래는 정치 운명 공동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전우이자 동지도 얘기했고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럴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요즘 전직 비서실장입니다. 당직 실업자예요 이제 어제부터. 그래서 크게 제가 뭐 안 해도 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옹호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겪어본 정청래는 진정성과 함께 단심이 있어요. 단심이 실제로. 그런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반명이라고 프레이밍 하잖아요. 뭐라고요? 반명이라고. 반명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저도 요즘 반명 수계라는 욕까지 먹고 있는데 저한테 여기도 아니 다 저기 반명이에요 지금. 수계 저 죄송한데 한민수 의원을 수계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왔어요 지금. 왜 모든 급을 수계는 높여요? 왜 가만히 이렇게 있어. 어디 있어? 수계 잠깐 말 좀 할게. 문제 좀 공개할게. 내가 그 오직하면은 반명 수계라고 까지 왔길래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 반명 졸개. 야 너무 급이 올라갔다 했는데 수계로 올라갔는데 아니 우리가 반명 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출했고 한 민주당에 어떻게 반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친분이죠. 떠나서 네. 그 프레임은 정말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집권 1년 차의 대통령에게 민당 내에서 누가 반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뜻이 있다는 그 말을 강조하려고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거나 뜻이 다른 정치인을 너는 반명, 말이 안 되죠. 나는 친명 정청래가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그냥 나는 갈라치기- 정치인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대통령의 뜻이 더 많이 있어. 그거를 언론이 받아서 이 사람은 반명이라고 이쪽은 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는 친명이고 너는 덜 친명이야. 심지어는 반명일 수도 있어.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워. 이런 욕구는 있죠. 근데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이쪽은 친명 정치인이고 이쪽은 반명 정치인 혹은 친정 정치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너무 의도가 노골적이잖아요. 이게 이 노골적임.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 그거는 이제 납득하기 저는 어려워요.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치기 아예 이용하는 건데 토론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도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그럼 당원들이 투표해서 당대표 누군지 뽑을 거라는데 그걸 왜 다른 예비 후보라는 분들이 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나오라 마라 하는지가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치 반명 친명 나눠서 너는 앞으로 무슨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너는 삐딱하게 보겠어. 라고 그냥 프레임 씌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못하게 미래를 하잖아요. 위해서 정청래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총선 관리자로 부실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걸 봤더니 지방선거 관리자로서 100%를 못했고 총선 관리자로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지적이 할 수 있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데 그렇죠. 반명이라서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납득할 수 없단 근데 말이죠. 저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막 증명하려고 했던 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팩트를 근거해야 된다는 그건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데이터를 갖고 하면 돼요. 데이터. 예, 데이터 없이 그냥 다 인상 비평들. 우리 전체 출마자의 70%가 넘게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릉시장이 나왔어요. 강릉시장이 31년 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총수가 얘기한 그래서 의원입니다만. 아니 총수가 얘기한 그 지방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토론을 안 하고 토론해야지. 자료도 없이 맞아요. 막연한 지적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적어도 제가 2주 동안 자료 다 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장도 서울을 대표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못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시장만 1점 몇 프로 졌고요. 시의원 3분의 1을 얻었고 구청장 17석을 얻었어요. 그럼 그 구청장도 다 진 거냐고요. 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울시장 가지고도 토론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얘기해야 자료로 토론하자고요. 지금 다 알고 있고 토론할 교차 때요. 투표가 네.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지금요.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청래 정 대표가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이 정청래다. 저는 그 얘기를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친명이다 하면서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 똑같은 뭐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제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 그게 지금 정부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른바 저는 친명파리 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 제 앞에 오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고 공공한 지경에 처할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너하고 나하고 누가 남아 있을 것 같냐? 아 진짜. 그런 게 불가 안, 남을 수도 있죠. 안 근데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 남아도 그 친구들 몇 명은 절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런 친명파리 상황이 얘기를- 안 와야지. 친명파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봉도사 생각이 나면서 예전엔 친문파리도 의원님하고 있었고. 다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 친명파리 네. 얘기를 옛날에는 들으니까 친문파리도 있었어요. 맞아. 옛날에 친노파리도 있었고. 좀 반복되죠. 예, 반복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 그럴까? 김어준 저희 반문으로 찍혀가지고 저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는 저를 반문이었어. 반문이라고 했어요. 반문 수개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프레임이 안 잡혔고 저하고 주진우를 반문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제가 이재명 뭐 언제 친문으로 돌아선 거예요? 저희요? 아니요. 그때는 반문이라고 그러면서 왜 반문이라고 그랬냐면 왜 이재명을 도와줬냐고. 이재명 끝장난 정치인인데 이재명 지지하냐라며 저희를 그때는 반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 지금은 반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장이 그때랑 지금이랑 뭐 주장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 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반문이었고 지금은 반명이라고 하며 친문으로 거꾸로 다시 프레이밍 하죠. 너는 친문 부활을 꿈꾸니? 어떻게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출마시킨다는 겁니까? 여하간 그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저는 프레이밍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건 언론이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보시면 김어준 총수를 미워하게 생겼어요. 언론인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됐어요. 인사도 좌지우지했어요. 근데 그 영광이 깨지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가 다양화되고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가 다양화됐는데 거기에 한때 한겨레도 역할을 했고 오마이뉴스도 역할을 했고 경향신문도 역할을 했고 중앙일보도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진보 언론들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뉴스공장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 예, 그게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지. 지금 진보의 의제를 주도하는 게 뉴스공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의제 지형 속에서 의제 설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잃은 재래식 언론들이 민주당의 분열 과정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덜 진보인 쪽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저기 뭐 기자도 했습니다마는 기사가 되면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일반 당원들이 우리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그건 기사되지 않아요. 결국은 유력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만든다고 봅니다. 만나서 만들던 뭐 연락을 해서 만들던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자주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거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로 좀 자제하고 아니 자제하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좀 울컥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 딱 한마디만 어제 그만두셨으니까 다시 옹호를 한다면 진짜 억울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어떤 부분이요? 제가 다 상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할 때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목만. 그 지금 말고 전임 원내대표 때 우리 저기 특검법 연장할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다 수첩에 적어놨었는데 마치 대표 억울한 점을 보고한 내용을 근데 다 보고했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확인까지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청래 대표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거 기억나시지 그 않습니까? 특검 그리고 임명한 거 말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예요. 기한 연장할 때. 연장하는 예. 그거 있었고 또 굵직굵직한 둘 중에 한 번 하나가 또 그 조여신당하고 합당 제한 사태 때 그 억울함을 다 참고 그 욕을 먹었잖아요. 뭐가 최고위 때. 억울했습니까 그때? 뭐 다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제한 배경과 아니 지금요 문제가 과정이 뭐냐면 있었는데 정청래 그때 결국은 잠깐만요. 아니 제 좀 얘기를 얘기를 억울한 좀 점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다 얼마나 억울한 답답해하시는지 듣는 분들이 왜냐하면 의견을 좀 통일해 주세요. 그럼 근데 아니 얘기해달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안 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안 했었는데 그 반대하는 쪽 최고위원 한 분이 본인 페북에 글을 올려서 상당 부분이 알려져 버렸지 강덕구 않습니까? 최고요? 그러니까 예. 알려졌는데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정청래 대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강덕구 최고위원의 페북이 터졌을 때 비싸구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께 보고를 드렸어요. 아 이런 페북이 글이 올라왔었답니다. 하니까 정청래 대표의 첫 반응이 큰일이네. 이거 혹시나 누가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답답하실 과정들이 다 텐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여기까지- 억울했다. 재미는 여기까지 하시죠. 다시 그거를 꺼집어내가지고 저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또 이야기를 시작할 여기까지만 일은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합당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그거 묻는 지금 건 강덕구는- 부당하다 그 말이죠. 강덕구는 여기 없잖아. 본인이 본인 변호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강덕구 의원을 따라 오셔서 제가 한번 들어보겠고 이 얘기도 저 궁금한데 당 내에서는 지금 지지율 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각도 있고 이거는 지방선거를 졌다고 생각하는 정청래 책임이다. 당대표 책임론도 등장하고 또 뭐 저는 이게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 거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하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지율이 흔들리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할 곳을 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기름을 얹은 게 결국은 선거용지 부족 사태 이건 크다고 봐요. 이게 근데 예. 선거용지 투표용지. 쪽 사태도 여러 가지 트리거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방위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는 좀 이유가 나눠보면요. 예. 그 2030 세대 젊은층 거기는 분명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많이 아.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각종 오- 지표상에 나오는 4050이랄지 5060 세대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여권 내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누가 나간다 그런 그런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당내 분란? 줬다고 봅니다. 꼭 저는 분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요. 갈등 갈등이라고 쓰지 않고 싸움? 건전한 경쟁 관계 하는데 저랑 아주 가까우신 분이 최근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내 마음이 좀 식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었는데 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낮아지고 식어간다는 표현 혹은 뭐 좀 여러 가지 하시죠. 표현을 팔짱을 꼈다는 표현도 있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도 작용했겠죠 당연히 네. 선거 결과나 당내
뭐 경쟁이나 좋은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잠실 사태나 다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 이제 얘기해도 네. 될까요? 예. 일단 제가 선거 이후에 지역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내린 몇 가지 결론인데 첫 번째가 1년 동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거 다 인정한다. 근데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코스피도 막 올라가고 뭐 세수도 많이 거친 게 이제 내 삶에 좀 내 삶에 온기를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여당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가장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바람이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아니 일인데. 그런데 보니까 2030은 왜 지금 말한 대로 동의하고요. 선관위가 저렇게 엉망인데 왜 정치권이 빨리 해결을 안 하지? 공정의 문제를 좀.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4050이 거의 한데 보니까 9% 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그리고 당내 분열상으로 비치는 거, 그리고 지금 중도 통합으로 나아갈 때야 그럼 전통 지지층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런 전통 지지층들의 불안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코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고민하는 거죠? 지금 방향이 이게 맞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첫째가요. 뉴 이재명은 좋다. 확장이니까. 그런데 뉴 이재명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여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생겼고, 그리고 일부가 일배식 문화가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러다가 그게 전직 대통령들까지 혐오 조롱하는 상황이 됐고 노무현 재단까지 비난하는 상황이 됐는데 왜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지? 예, 그래서 민주당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듯한 그런 허탈함? 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위기는 제가 대통령님들 1년 차를 지켜봤잖아요. 가까이에서. 그 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한 거죠. 모든 정부는 어느 시점에 지지율이 빠집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데 언제 빠지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빠졌느냐, 어떤 속도로 빠지냐 이게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통상은 가장 약지지층,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이라든가,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관심을 갖게 된 지지층, 이런 약지지층 먼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거를 전통적인 지지층이 버티죠. 버텨내서 어디까지 이하로 안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러면 그건 튼튼한 코어 지지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그 위기의 그 양상이 그런 경우하고 다른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 거기가 왕창 그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마음의 온도가 식었다든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든가 그 대목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일 사람인데 왜 제일 먼저 움직였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로 저로서는 첫째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바탕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데 전통 지지층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고 재단까지 흔드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하나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은 집권을 하시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죠. 그러나 당의 지향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한다. 그랬으면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고요. 언론개혁을 한다. 그러면 언론개혁도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민생개혁에서 3차 상법 개정도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당은 개혁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검찰개혁 부분, 노무현 대통령님의 트라우마까지 얹어져서 우리 지지층한테는 이걸 잘못했을 경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